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6월 6일 두산인프라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하락을 하였고요. 기간 수천억 정도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코스피를 끌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이렇게 개인과 함께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렸고요. 마지막에 또 부합 마무리하면서 마무리했네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외인과 기관이 좀 매도를 하면서 이렇게 지수 자체는 좋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이 미국에 대한 그 FOMC 회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금리 인상 테이퍼링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추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좀 하락을 했고, 글로벌 증시가 아직까지도 어떤 방향을 잡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코스피가 어제 거의 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요. 자, 이제 증시가 다시 한번 좋게 진행이 되어야 한번 위로 쭉 뻗으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6월 달에 있을 이 국가들의 MSCI MSCI의 그 지표 조정이죠. 네, 그걸 이제 진행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MSCI가 지표가 선진국 지수가 아니고 신흥국 지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신흥국 지수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옮기려고 이제 신청을 좀 했다고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고려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진국 지수로 올라가게 된다면 코스피가 고점을 빡 뚫어서 이제 4천 포인트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포인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진입이 된다면 대형주 위주로 좀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삼성전자와 같은 그런 대형주들을 다시 좀 주목을 좀 하고 있는데요. 한번 뭐 그게 선진국이 될지 안 될지는 일단 뭐 확실하지 않으니까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크게 움직임이 없었고 환율은 조금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 뭐 미국 국채 금리는 뭐 그대로 1.62% 정도로 유지되고 있고요. 다른 건 이제 지수 선물 정도인데요. 다우존스 나스닥은 뭐 부합 정도.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크게 방향성 없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해외에 따라서 이제 같이 좀 움직이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막 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한다라는 느낌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증시 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좀 있으면 있을 이 변곡점에 대해서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는 그래도 차분히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금요일이었죠. 금요일도 상승을 했습니다. 850원 상승해서 15,000원을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15,450원 마무리를 해서 끝났고요. 자, 지금 이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아가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그게 초점이 좀 맞춰질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단기 세력들 아니면 뭐 스윙으로 좀 들어오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저를 이제 보신 분들은 기존에 이 박스권 횡보부터 좀 오래 지켜봐왔기 때문에 자, 이번 상승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이제 15,000원, 14,000원까지는 돌파를 사실은 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차 상승분에 대한 그만큼의 이제 상승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상으로 지금 슈팅을 줘서 조금 의아한데요. 아무튼 뭐 주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좋은 상승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횡보를 딛고 이 박스권을 유지하는 상태, 저가를 지지하면서 계속 옆으로 기어간다는 것은 언젠가 올 이 변곡점에 대해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이런 패턴을 잘 기억을 하시고 나중에 다른 종목에서도 좀 써먹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거래량도 계속 많이 터져 있는 상태고요. 밀어 올리는 힘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주봉도 그렇고 월봉도 그렇고 모두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언제 조정이 나올지는 지금 섣불리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사실은 원래라면 좀 음봉이 나오면서 좀 잠시 쉬어가거나 아니면 잠깐 밑으로 떨어져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좀 나올 때가 되었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이렇게 한 번에 쭉 올려버리니까 기존에 계셨던 주주분들도 이제 매도 버튼에 손이 가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분할 매도 접근으로 조금씩 익절을 하시면서 올라가셔도 될 것 같고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쭉 계속 뭐 2만원 넘게까지 한 번에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자, 언젠가는 올 조정이 있고요.
그 조정 타이밍이 아마 이렇게 신주 상장이 되기 전에 이렇게 올려버린다면 아무래도 7월 21일에 신주 상장이 되게 되죠. 그때 조금 조정이 시작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산인프라코아 같은 경우는 6월 29일에 정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6월 28일까지가 마지막 이제 가격 형성이 될 거고요. 이제는 보자. 6월 6일부터 해서 내일이면 이제 6월 7일이죠. 6월 7일부터 해서 일주일 12일까지 11일까지인가요? 7, 8, 9, 10, 11. 네, 11일까지고 그다음 다음 주 하고 거의 한 10 며칠 가량이 남았네요. 거래일로 따지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제 좀 끌어올릴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에 이제 조정을 좀 주면서 마무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충분히 뭐 지금 횡보 구간 대비 50% 가량이 좀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분할 입절을 할 만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의 선택이겠지만, 네, 만약에 이제 제가 한다면 분할 익절로 접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투자자로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로 접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도 지금 25,000원까지 올라갔는데요. 투자자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많이 나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도 계속 나오고 있고, 해서 조금은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자, 외국인이 뭐 크게 많이 이탈은 안 했지만, 특히 이제 기간에 금융 투자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신과 보험 나가고 있고, 자, 사모펀드도 그간 계속 매수했던 양을 멈추고 매도를 시작을 했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도 많은 양은 아닙니다만 매수를 멈추고 매도로 시작했다는 점. 자, 그래서 내일부터 또 이 수급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글로벌 증시가 또 다시 한번 좋은 모습으로 한번 슈팅을 줄지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춰도 될 것 같고 만약에 MSCI가 우리나라가 이제 6월 달에 선진국 지수로 반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선진국 지수로 반영이 된다면 진짜 묻지마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염두를 해두고 쭉 이제 아래에서 잡으신 분들은 쭉 그냥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두산 중공업 주주분들에게는 제가 매일 말씀을 드리지만 좀 멀리 바라보셔도 좋다. 결국에는 좋아지기 때문에요.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아 같은 경우도 현대 그 건설 기계와 좀 시너지를 발휘하긴 합니다만 이제 사실은 두산 중공업처럼 막 신사업을 키워가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이제 굴착기가 이제 건설 경기 호황으로 좀 터져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경향도 있고 신용도 상승으로 이제 현대건설 기계와 좀 그 뭐죠? 시너지 발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보다는 굴착기의 이 건설 경기 후황 거기서 이제 부하가 된다면 조금씩 이제 조정이 시작될 건데요. 그런 지점을 좀 잘 포착하셔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15,000원대의 가격을 인적 분할 이후에 현대인프라코아 이름을 달고 좀 돌파를 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돌파를 해버려가지고 단기간에 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올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구간 잘 조심하시고 항상 이제 신규 진입은 이렇게 올라가는 말에 탈 때는 조심을 하시고요. 네. 자,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아 지금 뭐 더더욱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입니다. 원래 이 가격이라면 두산중공업이 이 가격이고 두산중공업 지금 25,000원이라서 두산인프라코아 주주분들도 아주 흐뭇하실 걸로 보입니다. 1000주를 가지고 계시면 470주를 받게 되는데 벌써 25,000원이 도달을 해버려가지고요. 이것만 해도 지금 상당히 큰 금액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 자, 그 다음에는 두산인프라코아의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778만 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710만 주에서 777만 주로 증가를 했고요. 또 우리의 생각과 또 반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거의 300만 주 가량에서 1100만 주까지 증가를 좀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이제 두산인프라코아도 이 공매도 잔고가 감소하는 추세로 가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최근에 이제 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공매도 거래량이 다시 한번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잔고가 계속 늘어난다면 언젠가는 그 공매도 잔고가 주가 하락에 쓰일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주가가 이렇게 폭등을 하니까 공매도 잔고가 공매도를 쳐도 상한 압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가가 하락할 때 어떻게 하죠? 여기서 만약에 물렸으면 분할 매수를 하죠. 네, 저가의 분할 매수를 계속해서 떨어질 때마다 삽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 떨어진다고 해서 손절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사모아 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 구간대에 익절을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지금 공매도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는 구간에 손절하지 않고 계속 공매도를 쌓아놨다가 결국에는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구간에서 슬슬 이제 공매도 상환을 시작할 겁니다. 그때는 이제 어떤 소스를 또 어떤 악재를 소스를 해서 이렇게 던질지 모르겠지만 사실 뭐 두산인프라코아 같은 경우는 현대로 갔을 때는 큰 악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공매도가 상환이 예상되는 구간에서 상환되지 않고 다시 한번 올라간다는 점은 조금 이제 찝찝하네요. 아무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제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차장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차장고는 네, 두산인프라코아 대차장고는 지금 2,800만 주로 네, 또 늘었죠. 보자. 이 곡선이 어딨죠? 네, 여기 있네요. 곡선이 지금 이제 가파르게 좀 올라가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와 대차 잔고가 같이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을 해버리면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도로 접근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더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더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되고 항상 주식 매매를 하실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깨에서 파는 방법이다. 네, 그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수할 때는 무릎에서 사는 게 맞고요. 그래서 여기서 안 팔았다고 해서 더 올라갔다고 해서 이 뭐 10% 정도를 아쉬워하신다면 만약에 이제 여기서 가도 이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하락하는 지점에서 계속 이제 추가 상승을 예상하면서 기다릴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물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무릎에서 사라는 것은 여기서 사도 이제 떨어지더라도 더 이상 그 크게 이제 이 무릎이라는 것을 미리 파악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매수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다시 올라가는 것을 기다리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외국인의 당일 매매는 또 매도로 나왔고요. 전일도 70만 주 매도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외국인도 매도로 접근한다는 점 조금은 조심하셔야겠다. 자, 그래서 뭐 일단 두산 인프라코아 주주분들은 두산중공업 주주분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SMR과 같은 한국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중이라고 하고요. 두산중공업은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니까 두산중공업 이 주식을 받게 되시면 저는 꾸준히 뭐 들고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단기간에 팔아도 되지만 저는 어차피 내년까지는 좀 두산중공업의 리뷰를 이어가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5,000원 단기 상승에 대해서는 사실 신주 상장이 되었을 때는 좀 이 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원자력 힘을 잇고 다시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205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제 이 SMR 기술력이 주목을 받고 있고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이 같이 이제 투자를 좀 하면서 이렇게 연일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리뷰는 요 정도로 마치겠고요. 두산인프라코아 15,000원까지 지금 벌써 단숨에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뭐 진짜 미친 척하고 2만원 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장 또 좋게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